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글로벌 선거 부정 카르텔의 배후 세력이 한국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세계선거기구 연합 AWEB과 연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미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 중 한 명인 송진호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거대한 파도가 드디어 몰려옵니다라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터져나온 폭로 내용의 핵심은 한국의 선관위와 AWEB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중심이다라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AWEB 의혹과 논란을 본격 소개하면서 한국의 전자투개표 시스템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미국 조지 메이선 대학의 내셔널 시큐리티 인스티튜트에서 운영하는 안보정책 관련 미디어 채널인 더 사이퍼는 한국 선관위 및 AWEB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더 사이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종 링크하는 채널로 특히 최근 미국 및 글로벌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더 사이퍼는 글로벌 선거 부정 카르텔의 배후 세력은 한국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구연합 AWEB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은 수출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 부정 행위를 지원, 실행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한국 세금으로 지원받고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AWEB은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지만 도입되는 곳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플레이어인 미루 시스템즈는 대규모 계약을 따내어 종종 조작된 결과, 시위, 그리고 결과 번복으로 이어지곤 한다면서 이라크, 콩고 민주공화국, 키르기스탄과 같은 국가에서는 한국산 개표기와 서버로 인해 폭동, 창고 폭발, 그리고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사이퍼는 예를 들어 이라크의 2018년 선거에서는 창고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재검표 후 당선자가 뒤바뀌었으며 콩고의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은 유혈 사태와 뇌물수사로 이어졌다. 키르기스탄의 2020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부패 의혹 속에 선거 결과가 무효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더 사이퍼는 한국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2020년 총선에서 나타난 이상 통계, 해킹 가능한 기술,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수법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ES&S, 하트 인터시빅, 클래리티, 스키털 등 여러 업체들의 시스템을 이용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사이퍼는 비평가들은 한국 선관위 및 AWEB의 연계 및 외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이른바 민주주의 수출업자로 둔갑한 잠재적인 사기 조장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사이퍼의 보도 후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 중 한 명인 송진호 변호사는 더 사이퍼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거대한 파도가 드디어 몰려옵니다. 한국의 선관위와 AWEB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중심이다. 이런 내용의 이 핵심 보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국내 언론은 조용하지만 세계선거기구연합 AWEB과 세계 곳곳에서의 부정선거 논란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한창이다라면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가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제도 발전을 위하겠다고 설립한 기구가 정반대의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아이러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서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1960년대부터 준비를 시작해 1980년대 전자투개표를 실시한 네덜란드도 전자투개표에 대한 무수한 문제 제기가 됐고 결국 수차례 검증과 시연을 통해 2007년 전자투개표 제도를 폐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A웹의 비극은 이미 대부분의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 폐기한 전자투개표 시스템 보급에 간접적이나마 일조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간접적이라는 이 표현에는 괄호를 열고 물음표를 병기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는 A웹과 미루 시스템즈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가 2020년 대선 부정을 기소한다면 그 기소장에 위 두 개 단체와 회사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미루 시스템즈는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그 회사가 만든 기계와 소프트웨어로 선거 관리를 한 나라에서 부정선거와 폭동이 연이어 발생했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는 새지 않았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 지적대로 밖에서 샌 바가지가 과연 안에서는 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에서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규현 수석은 중앙일보와 JTBC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편성 패널 교체 요구,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명백한 방송법 위반, 즉시 수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종편 등 일부 방송을 겨냥해 편성을 압박하고 노골적으로 패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자유특위는 지난 1월 23일 JTBC에 출연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종편이란 게 종합편성 아닌가?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어줘야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주 일부 종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치 시사 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해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배경을 설명하는 취지였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종편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좌편향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권의 소위 홍보소통수석이라는 이규현은 그게 자기들 눈에는 그만큼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규현이란 자가 JTBC에서도 아주 좌편향으로 방송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뭐 이규현, 김종혁 이런 자들, JTBC에서 손석희하고 같이 있었던 자들 대체로 어떤 방송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성명은 이어서 또 같은 날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도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 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면서 노골적인 방송 편성 개입이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실제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20년 대법원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내용 수정을 요구한 혐의였다면서,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내용을 바꿔달라던 이정현 전 수석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방송사 편성 자체를 바꾸고 패널 교체까지 압박한 이규현 현 수석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방송법 위반은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가 아닌 만큼
온 국민에 공개된 이규현 수석의 방송법 위반 발언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이어서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또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허위조작 정보건절법, 개정정보통신망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보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다면서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사만 골라 소송을 남발하고 결국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친정부 성향 언론사들이 태평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규현 수석의 발언대로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권력을 찬양할 자유만 남고 권력을 비판할 자유는 고사할지도 모른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지상파와 종편은 중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반복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종편과 유튜브를 거론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나팔수라 불리는 MBC의 심각한 편파 보도부터 바로잡을 대책을 먼저 내놓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참 현 정권의 인식, 좌익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아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좌편향되고 기울어져 있는 이 언론 환경도 그것도 못마땅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박을 하는 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홍보소통수석, 중앙일보와 JTBC에서 열심히 좌편향 방송을 했던 이규현 수석의 인식인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